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파트를 맡고 있는 누구일까입니다. 저희 너디오라클 리서치는 지난 12번의 에피소드를 통해 미래를 바꿀 6가지 핵심 기술 테마를 심층 분석해왔습니다. AI의 두뇌인 AI 컴퓨팅 패브릭부터 심장인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까지 AI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죠. 네, 맞습니다. 지난 12화에서는 MS, 구글, XAI 같은 AI 거인들의 전쟁을 다뤘는데요. 결국 경쟁의 핵심은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드는 AI 에이전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 경쟁을 지배하는 소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맞아요. 특정 AI 모델의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와 플랫폼에 투자하는 곡괭이와 청바지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이었죠. 오늘 이야기도 이 큰 흐름과 연결됩니다. 혹시 이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의 이전 에피소드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누구일까니 오늘 주제는 드디어 많은 분들이 직접 체감하고 계실 분야입니다. 바로 창작의 대전환입니다. 생성형 AI가 글, 이미지, 영상, 음악을 만들어내면서 크리에이터 경제 판을 완전히 바꾸고 있잖아요. 네, 더 이상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게 된 거죠. AI가 콘텐츠 제작 비용을 최대 90%까지 절감시키면서 2027년 약 4,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6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크리에이터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660조 원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런웨이, 미저니 같은 핵심 AI 툴들의 기술 수준과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저작권 같은 리스크는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부터 짚고 갈게요. 지금 이 시장 너무 많은 회사들이 나타나고 사라져서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하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지금 섣불리 특정 승자를 예측하고 투자하기보다는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신호를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투자 대시보드를 준비했습니다. 오! 투자 대시보드요? 네. 흥미로운데요? 네, 시장의 핵심 리스크와 기회를 신호등처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리스크는 현재 빨간불입니다. 특히 음악 AI 분야에서 대형 음반사들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리스크가 매우 크죠. 그렇다면 만약 AI 기업이 소송에서 이기거나 합리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게 바로 초록불로 바뀌는 신호, 즉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또 다른 예로 기술의 보명화가 있습니다. 오픈 AI의 소라나 구글의 VEO 같은 강력한 모델의 API가 언제 어떤 가격으로 출시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플랫폼에 독점적으로 공급되거나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된다면 해당 플랫폼이나 인프라 기업에게는 강력한 초록불이 켜지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섣불리 예측하지 말고 이정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여라. 이 대시보드는 오늘 방송 내내 계속 참고하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창작의 혁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핵심은 경제적 가치의 중심 이동입니다. 과거에는 컨텐츠를 만들려면 고가의 카메라, 편집 장비, 그리고 그걸 다룰 수 있는 기술적 실행 능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즉,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치를 결정했죠. 그쵸. 영화 감독, 전문 포토그래퍼 같은 기술자들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AI 툴 구독료 월 몇만 원만 내면 누구나 헐리우드급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가치의 중심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 것인가라는 창의적 구상 및 디렉팅 능력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기술자에서 기획자로 가치가 이동했다. 이걸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2024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상을 받은 폭스바겐의 메이드 바이 AI 캠페인을 보시죠. 이 광고의 핵심 비주얼과
콘셉트 아트는 놀랍게도 대부분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AI로 만들어졌습니다. 과거라면 수십 명의 전문가와 수억 원의 예산이 들었을 프로젝트입니다. 이 광고가 AI로 만들어졌다고요? 정말 놀랍네요. 결국 폭스바겐은 비싼 프로덕션 비용 대신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기획자에게 돈을 쓴 거군요. 자본의 흐름이 바뀐다는 게 이런 의미군요. 폭스바겐 사례를 보니 특히 광고 시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뀌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광고 산업은 AI로 인해 가장 빠르고 극적으로 변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과거 광고는 하나의 광고를 100만 명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를 통해 100만 명에게 100만 개의 맞춤형 광고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100만 개의 맞춤형 광고라니 상상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한 자동차 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20대 남성에게는 자동차의 속도와 디자인을 강조하는 영상을, 40대 여성에게는 안전성과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조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광고 모델, 배경, 카피, BGM까지 모두 개인에게 맞춰서 AI가 즉석에서 만들어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합성 크리에이티브라고 부릅니다. 광고 대행사의 역할은 이제 비싼 광고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합성 크리에이티브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대단한 변화를 이끄는 도구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워낙 많아서요. 투자 관점에서 핵심만 짚어주시죠. 먼저 영상 분야, 여기가 가장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영상은 단연 오픈 AI의 소라와 구글의 VEO가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소라가 처음 공개됐을 때 충격적인 퀄리티로 시장을 놀라게 했다면 후발주자인 구글 VEO는 4K 이상의 고해상도와 영상에 맞는 사운드까지 동시에 생성하는 기능으로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직 출시 전이면 투자는 어렵겠네요. 그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툴 중에서는 어떤가요? 현재 시장에서는 런웨이가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입니다. 단순 영상 생성뿐만 아니라 기존 영상을 편집하고 특수 효과를 입히는 등 실용적인 기능에 집중해서 이미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하고 있죠. B2B 시아스, 즉 기업용 구독 모델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도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정리하면 미래 잠재력은 소라와 VEO, 현재의 실용적인 승자는 런웨이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음악이나 목소리 쪽은 어떤가요? 음악은 유디오와 써노, 목소리는 11앱스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11앱스는 텍스트만 입력하면 특정인의 목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복제해서 읽어줘서 오디오북이나 기업 교육 영상 제작에 활발히 쓰이면서 이미 유니콘 기업, 즉 기업가치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와, 목소리 복제치면 하나로 1조 원이라니. 그런데 아까 대시보드에서 봤듯이 음악 쪽은 저작권 문제가 빨간불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 리스크입니다. 수노 같은 서비스가 만들어낸 음악이 기존 가수의 스타일과 너무 비슷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대시보드에서 빨간불로 표시한 이유입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음악 AI 산업의 명운이 갈릴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숏폼 자동화 툴, 오퍼스 클립이나 캡컷 같은 서비스도 인기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들은 앞서 말한 생성 AI와는 좀 다릅니다. 긴 영상을 AI가 분석해서 바이럴 될 만한 숏폼 클립 여러 개로 자동 편집해주는 일종의 유틸리티 툴이죠. 삶 창작의 허들을 낮춘다기보다는 콘텐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하, 창조가 아니라 가공에 가깝군요. 그럼 투자 매력도는 앞서 말한 생성 AI 플랫폼보다는 좀 더 낮다고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크리에이터에게 필수 도구로 자리 잡는다면 어도비 포토샵처럼 안정적인 캐시카우기가 될 잠재력도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문가의 역할 변화로 넘어가네요. 그럼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같은 기존 전문가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를 잃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업워크나 파이버 같은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간단한 로고 디자인, 영상 자막 같은 저부가 가치 업무를 하던 분들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런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 기업들은 레드라이트, 즉 투자 주의 신호로 봐야겠네요. 정합합니다. 반면에 AI를 자신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전문가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가가 AI로 수백 개의 건물 디자인 시안을 일시간 만에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생산성 자체가 비교가 안 되겠네요. 혼자서 한 팀, 아니 한 회사 몫을 해낼 수 있겠어요. 네. 결국 AI는 전문가의 역량을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AI를 다루는 능력에 따라 한 명의 전문가가 벌어들이는 부가가치가 수십, 수백 배 차이 나는 생산성의 양극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그 새로운 역할의 이름을 AI 디렉터라고 정의했습니다. AI라는 배우에게 어떤 연기를 시킬지 지시하는 총감독인 셈이죠. 이 AI 디렉터의 역량이 곧 콘텐츠의 퀄리티와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 AI 디렉터의 부상에 어떻게 베팅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최고의 AI 디렉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핵심 플랫폼에 투자하는 겁니다. 과거 디자이너들이 어도비 포토샵 없이는 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미래의 AI 디렉터들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 툴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런웨이나 11앱스 같은 B2B CS 기업들이 그 후보가 될 수 있겠죠. 최고의 목수에게 최고의 망치를 파는 회사에 투자하라는 거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AI 디렉터를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AI 모델을 API 형태로 제공해서 다른 개발자들이나 기업들이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게 하는 플랫폼이죠. 오픈 AI나 구글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왕이 되기보다는 수많은 왕들이 나타날 수 있는 왕국 그 자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생성형 AI는 창작의 패러다임을 기술에서 기획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둘째, 이 변화를 주도하는 런웨이, 11labs 같은 기업들이 있지만 저작권 소송 등 리스크가 있어 승자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셋째, 따라서 개인 투자자는 투자 신호 등을 참고하며 ETF, CHAT, AIQ 등 우량우유 분할 투자 같은 간접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가치는 AI를 지휘하는 AI 디렉터에게서 나올 것이다. 맞나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와이어드의 공동 창립자 케빈 케일리의 통찰처럼 당신은 AI에 의해 대체되지 않겠지만 AI를 사용하는 인간에게는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작의 민주화가 이제 코드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AI 프로그래머의 침공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I 코딩 툴이 개발자의 생산성을 정말 높여주는지 아니면 오히려 방해하는 생산성 역설을 낳고 있는지 그리고 개발자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단순 코더의 종말과 시스템 설계자로의 진화,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erdy Oracle Research의 엘리 누구일까였습니다.